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 스튜디오에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네요. 오래간만에 네. 좀 재밌게 방송을 좀 그랬으면 진행할 수 있지 좋겠어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에 있어서 재테크에 있어서 사는 거,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양도소득세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먼저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관련 규정이 복잡한 데다 감면 혜택 규정이 자주 바뀌어 주택을 팔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개정된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 이내에서 1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으나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복잡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세제별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할 때마다 자주 오시는 분인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자주 들어도 또 자주 이해를 하셔야지만 매도하실 때 충분히 어떤 세테크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장 처음에 일단은 지금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올해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분까지 적용되는 보유기간 요건입니다. 자, A, B, C라는 세 개의 다주택자가 마지막 C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올해 말까지는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매도할 시에 1세대 1주택에 있어서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취득 시점 부분 자체에서 2년을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파리대책 부분 자체 이유 매입했다고 하게 되면 플러스 2년 거주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2년 보유만 일반적인 규제직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만 한다고 하게 되면 취득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올해까지의 혜택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분 양도분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규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내용이 아니라 전 국토의 모든 주택에 보유한 부분 자체를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자체를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투자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하시게 되면 이 혜택 부분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자체. 자,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C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A, B를 다 매도하고요. 남은 상태에서
종전에 취득 시점부터 2년이 보유 기산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B주택을 팔고 1주택이 된 이 시점, C주택 혼자 남았는 이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충족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규제 지역 내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토의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부분 자체는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부분 자체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을 2014년도 4월 달에 매입을 했고요. B주택을 19년도 4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도차익 부분 자체가 B주택이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1주택 부분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B주택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도 내년 4월 달에 매도 예정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A는 서울이고 B는 경기입니다. 경기는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 10% 부분 자체가 되느냐 아니냐 부분 자체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B주택은 일단은 과세가 되죠. 그러면 A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4년도 이후에 매도 예정인데 2014년도 4월 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이 홀로 남은 2021년도 4월 달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2021년도 4월 달부터 다시 2년이라는 부분 자체가 보유기간이 충족돼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첫 번째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이죠.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자, 보시는 대로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부분에 있어서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 9억 이상의 양도차익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2년만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최장 10년 보유했을 때는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의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이상원의 그 주택 같은 경우엔 장특공에 대한 비율 자체가 틀려지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1주택에 있어서 3년에서 4년 같은 경우에는 24%, 보시는 대로 보유와 거주 부분 자체가 나뉘어서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10년 이상 부분 자체를 거주와 플러스 보유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80%를 주겠다. 40, 40 나눠서 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올해까지 2020년도까지 2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10년을 보유했고 취득가액은 7억 원이고요. 자, 양도가액은 15억 원입니다. 자, 보신 대로 올해까지 요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의한 9억 원 이상 부분 자체의 고가주택에서 양도를 할 시에는 자, 보시는 대로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3억 2천이 나고요. 여기다가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2억 5,600을 제하게 되면은 지금 과세표준 자체가 6,150만 원. 그리고 세율 부분 자체를 빼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954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이 부분이 거주요건 부분 자체와 보유요건 자체가 지금 다르게 2021년도부터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1년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자, 고가주택 양도 차익 같은 게 3억 2천 동의를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보유, 거주에 있어서 보유는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40%. 자, 거주는 2년이기 때문에 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0%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과세 표준이 1억 8,950. 세율을 제하게 되면은 5천만 원. 거의 5배 이상의 세금 부분 자체의 세부담이 일어나는
두 번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서의 달라지는 부분 자체를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정대상 지역 내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존에는 10%, 20%에 대한 중과를 받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됐습니다. 자, 2019년도 12.16 대책에서 보시는 대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올해 6월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시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자, 보신 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택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둘 다. 자, 2020년도 6월 30일을 전후해서 한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일을 전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시에, 세금을 계산했을 시에 취득가액은 4억. 자, 보신 대로 현재 전세보증금은 6억 원이 되어 있고요. 양도일 현재 매도가액은 10억 원입니다. 자, 보신 대로 2010년도에 취득을 했고 2020년도에 매도를 하니까 10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본 12.16 대책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중간 과정을 좀 빼고, 자, 보시는 대로 6월 말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증여나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 또 일반 매매를 했을 경우에 6월 말까지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보증금을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가 1억 6천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세부담이 느껴지고요. 자, 보신 대로 일반 매매로 갔을 경우에 아들과 특수관계인이긴 하지만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라 하더라도 1억 8,700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세금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터 본 예의에 있어서 양도를 할 경우에 부담부 증여로 갔을 경우에는 2억 2,600 정도,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억 1,800, 그리고 일반 매매로 갔을 경우엔 3억 2천 정도의 세금 부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 요일대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의 중과 또는 또 합계해서 장특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되느냐 배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분 자체, 세액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려진다라는 부분 자체를 세 번째로 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번외긴 하지만 기존 주택에 있어서 몇 년 내에 매도를 해야 할까? 일시적 1주택에 대한 부분, 2주택에 대한 특례 부분 자체입니다. 자, 대체주택이죠.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B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몇 년 이내에 A주택 부분 자체를 매도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인데요. 자,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래쪽부터 보죠. 조정에서 아래쪽에 있는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기존의 3년 부분 자체로 A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의 기준점은 뭐냐면 B주택의 취득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준.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색깔을 좀 바꿔서요. 색깔을 바꿔서 지금 보시는 대로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을 경우에 2년입니다. 자, 2019년도 12.16 대책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2년에 대한 부분 자체를 A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대로 12.16 대책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A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와, 자, 그리고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B주택을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3년 부분 자체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자체로, 자, 보시는 대로 3년,
그리고 파란색은 2년, 녹색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달라지는 부분 자체의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지금 정책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함께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올해 말까지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 자체로 인해서 급매물이나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물건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강북 쪽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나 주택 부분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늘은 부분 자체를 언론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보시는 대로 다주택자의 한시적 혜택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공급 부분 자체를 끌어내기 유인책은 되겠지만 과연 한시적인 부분 자체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변화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세법 부분 자체가 양속 변화했을 때 다시 물건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 자체를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뭐 어떤 정책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지만 과연 수요자들의 심리 부분 자체가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가치와 심리 부분 자체의 갭 부분 자체가 어떻게 극복이 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닌가 부분 자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